김두일 작가 연결해서 애완견이란 표현이 억울한 한국 언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매주 금요일에 모실까요? 우리 김두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두일입니다. 네, 오늘 사실 어젯밤에 또 뵙습니다. 예, 네. 어젯밤에 우리 열린공감 TV에서 두김스에서 뵙고 오늘 아침에 또 뵙는데, 아니 사실은 오늘 저희가 그 중계를 하려고 했어요. 최혜병 특검법 맞아요. 그 입법 청문회. 우리 김두일 작가님은 방금까지 보신 거죠? 네,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잠시 또 김용민 TV 이제 또 전화 인터뷰하고 그런 거죠, 뭐. 12시 넘었는데 아직도 합니까? 중간에 뭐 좀 의사 진행 발언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조금 12시를 넘어서도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국회의원들이 그 점심시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와, 완전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 아주 뜨겁게 이 이슈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신 지금까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예, 방송하시다가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의 특이 1, 보통은 우리가 뭐 증언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신박한 거, 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이 제가 본 역대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네. 임원 사단장, 이 3인은 아예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죠. 100%고요. 그 네. 이야기인즉슨 뭐냐, 중간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불리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억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애초에 선서를 거부하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뻥이라 이런 거지 뭐. 네, 그게 뻥이다 그런 네. 거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제 임성근 뭐 그 도의적 책임을 위해 사의 표명은 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그럼 사표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사표는 또 안 쓰겠대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임성근이 거기서 이제 그 당일날 이렇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고 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작전 지시가 아니다, 작전 지도였다. 뭐야, 지시하고 지도하고. 아니,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시 따로 지도 따로 그렇게 생각하겠나? 그거를 전혀 무슨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을 또 이렇게 변호사한테 듣고 와서 얘기해서, 이놈들 정말 신박한 개소리들을 참 많이도 준비하고, 오전에는 뭐 일단 탐색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오후에 좀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후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도 열심히 또 시청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김 작가님 어떻습니까? 그 박정훈 대령 그 앞부분에 기조 발언 같은 것을 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윤석열 경로설 얘기했고 임성근의 책임이 분명하다, 이 점도 분명히 짚었을 테고요. 맞습니까? 다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기조 발언에서 다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일단은 쟤네들 작전은 이제 이종섭의 전략은 자기가 원래 그 이첩되기 전에 이제 관련된 브리핑 자료에 사인을 했지만 좀 약간 내용이 좀 잘못된 거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 윤석열의 경로설과는 무관하다, 이 말을 맞춘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시원은 뭐 나와서 그냥 선서는 했지만 계속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답변 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골 때렸던 사람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그 임기훈 이 사람은 국방부 비서관, 대통령실. 이 사람은 단순 질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김용민 씨 이거 전화번호 이거 맞아요 그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고 얘기했다가 그냥 작살난. 네. 인간들 정말 쓰레기들이네요, 한마디로. 쓰레기들입니다, 진짜 쓰레기들이에요. 네.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유재은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이제 오후에 이제 맛있는 반찬은 원래 아껴 먹는다, 뭐 이런 선택이 아닌가? 유재은이 입 벌리면 이거 보통 큰 걸 흘리는 게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후에 그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빌드업 중인 것 같습니다. 빌드업 보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분들은 선서했고요. 당연히 선서도 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만이 제대로 된 진실에 규합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 안 나왔죠? 당연히 안 나왔죠. 네. 야, 야당 의원들 한 명도 안 나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우리 이종섭이. 아무튼 그 청문회를 보통 보다가 중간에 끊고 보고 하는데, 오늘은 계속 다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청문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법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두일 작가님, 우리 사실 어제 그
뉴스김스에서 그 네. 애완견 발언 논란 관련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끝냈어요. 예.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 언론인들이 이 애완견 발언, 워치독 그리고 랩독 분명히 그 이론도 있고요. 네. 자기도 충분히 들었을 법한 얘기고.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래도 화를 냈을까? 여러분들 감시견도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네. 만약에 했다면은 네. 우리를 개라고 했다고 이랬을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얘기하는 이 언론인들의 태도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뭐 지금 이제 언론인들 이 애완견 발언의 저는 이제 핵심 뭐 이제 뭐 기자협회 3대 언론사 단체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펄펄 뛰고 있는데 제가 본 느낌 예전에 80년대와 90년대에는 저희가 좀 나름 명문대 나오고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사실화에 떨어지거나 뭔가 좀 준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언론 쪽에 많이 갔어요. 상대적으로 좀 시험이 쉬우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자격지심,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이제 시행시 몇 번 떨어지고 뭐 언론 뭐 고시라고 하지만 사실 좀 시험 이 난이도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여기 좀 나름 좀 뭐 학교 괜찮은데 스펙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빨로 언론사에 가서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이제 열등감이 이제 이 대표한테 지금 터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정통 엘리트 뭐 이렇게 이 과정 테크트리를 밟아온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들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도 있지만은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된 이래 네. 때마다 사건마다 막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게 이 나라 그 엘리트 언론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요거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재판도 많이 걸렸겠다. 그냥 쓰레기로 몰아가지고 좌초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을 매장시키고 그렇게 해보자. 아마 이런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또 가동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뭐 언론인들이라고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뭐 강진구 허재현인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뭐 경향신문 한겨레 뭐 진보 언론 출신이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한번 뭘 이렇게 마음 먹고 누구를 밟아야겠다고 어떤 뭐 취재를 하면은 오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좀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할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상대를 죽이려 한다. 이런 맞아요. 그 오해를 살 만큼의 네, 맞습니다. 무도하게 그렇게 사실을 새로 가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틀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틀렸다는 어떤 그 팩트가 나오면 그걸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그걸 일종의 뭐 온라인에서 뭐 혹은 뭐 SNS에서 말다툼하듯이 그거를 이제 찍어 누르기 위한 본질과 다른 곁다리로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이제 물론 뭐 강진구 허지현처럼 좀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전반적 엘리트 언론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특이 아닌가라고 요즘은 좀 이제 애완견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어느 언론인이든 간에 네. 야 너희들이 나보다 정보가 많아? 너희들이 나보다 뭐 그 저널리즘 학습이 됐어? 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아요. 이제 한겨레 출신의 그 회사로부터 해고된 기자가 비계덩어리다, 뭐 미친 돼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냥 유튜버 자영업자들이잖아. 내가 네. 내놓을 만한 언론계 경력이 무슨 내놓을 만한 언론계 경력이 있기는 하냐? 이렇게 네.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 네. 기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겨레 그 공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한겨레가 만든 자회사가 있어요. 닷컴. 네. 거기 기자로 들어갔고 물론 네. 한겨레 기자들하고 동일한 기자 훈련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갔다가 그 닷컴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 본사로 흡수가 된 거거든. 그래요.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뭐 언론인으로서 뭐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그런 사람이 너희들
정통 언론인이야? 너 근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족보 따지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몸담았던 게임 업계, 그다음에 이제 게임 업계에서 아무래도 뭐 또 투자 사이드에 계신 투자 업계랑 많이 이제 밀접한 일을 저는 뭐 한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20대, 30대 때까지의 어떤 사람의 이제 경력은 다 비슷하게 학벌 좋고 스펙 되고 뭐 이제 밑에 매니저 정도 역할을 할 때는 그 특별한 뭐 일반 개발자와 별 차이가 없지만 이게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스펙과 학벌보다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뀐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거기 주류에서 밀린 능력이 부족해서 주류에 밀린 애들끼리는 항상 만나서 모임은 항상 자신들의 족보만을 얘기합니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같은 학교에 무슨 뭐 학벌들 뭐 누구 알지 어떤 교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과거의 인맥과 학벌과 지연 같은 거를 통해서 얘기하지 일 자체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기자들도 지금 아니 뭐 족보를 지금 그렇게 정통과 그리고 뭐 정통 언론인이 아닌 그 뉴스타파는 뭐 예전에 정통 언론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동안 비토를 당했던 그 뭐 취재했다가 지금 그 관련된 어떤 무슨 뭐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이나 이런 거 쌍방울 무슨 대북송금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뉴스타파가 특종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뭐 뉴스타파는 정통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정통과 뭐 이단인가요? 무슨 뭘로 도대체 그렇게 족보를 따지는지 어이가 없어요. 오늘 현실에서 할 말을 못하면 언론인이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이 레거시 언론들 천공 얘기하는데 보셨습니까? 김건희 얘기하는데 보셨어요? 없어요. 또 게다가 주술적 무속 논란과 관련한 깊이 있는 심층 보도 하는 언론 보셨습니까? 한겨레나 경향만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왜 이거밖에 못 보지? 왜 이것밖에 파고들지 못하지? 왜 민주당 비판에 있어서 조선일보가 해도 될 거를 한겨레가 하고 있지?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 뭐 나중에 결국에는 다 당원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이른바 비명 수박들 왜 경향신문이 두둔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픈 것이 야 너희들은 유튜브 막 비하하는데 유튜브는 자기 목숨, 생명, 미래를 걸고 지금 싸우고 보도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뭐 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래놓고 왜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아니 게다가 뭐 경향신문도 지금 경향TV에서 유튜브 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그렇죠. 아마 내가 봤을 때 경향신문 지면보다 경향TV 더 많이 볼 거야. 그러니까는 참 그러기도 하고 아울러 뭐 지금 뭐 오마이 뉴스도 그래도 뭐 이렇게 흔히 뭐 한경어라고 해서 예전에는 주로 뭐 지면에 의지하다가 지금 오마이 뉴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사실 아까 뭐 청문회 중계도 보니까 그쪽에 다 올인을 하더만 지금 다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MBC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더 많은 지금 뭐 누가 라디오를 들어요. 그렇게 무슨 뭐 정통 언론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아니 본인은 유튜브 아닌가? 지금 본인이 나가서 뭐 그 방송하는 데가 뉴탐사 고발 뉴스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러면 무슨 뭐 정통 언론인가? 거기도 유튜브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구분짓는 거 자체가 이상한 선민 의식과 희한한 뭐 이렇게 남아있는 뭐 자존심이 그거 말고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좀 보고 있으면 좀 한심하고 안타까워요. 네. 형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결국 한겨레에서 해고당한 그 기자 같은 경우 네. 뭐 학벌로 자기를 자랑하기가 좀 그랬던지 뭐 딱히 없어서 네. 그래서 내세우는 게 자기가 종합일간지 기자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근데 학벌이 뒷받침되는 어떤 변호사, 네. 그 양반이 얼마 전에 했던 말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학벌과 사회 경력 등 배경을 중요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보수 진영과 달리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 이력을 전혀 알 수 없는 선수들이 많고 그런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공할 양아치 짓을 하고 난다. 재밌어요. 그냥 제가 또 제 방식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는 왜 매번 소송에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승소한 사건 좀 알려주세요. 본인이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승소 레퍼런스. 저는 사실은 변호사도 아니지만 제가 어떠한 재판에 중재 재판에 나가서 뭐 이겼다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최근에는 뭐 한 10연패 한 거는 지금 너무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분 뭐 그렇게 뭐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뭐 변호사 자랑하는데 그럼 변호사로서 도대체 본인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어떤 좀 레퍼런스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검찰이 기소한 거기 때문에 검찰 눈에는 가공할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변호사가 아닐까.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5년형을 때려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년형은 진짜 아주 뭐 법으로 봐도 가공할 만한 양아치짓 아닌가? 이거 성추행했다는 걸로요? 그렇죠. 또 다른 그렇죠. 건으로 또 변협의 징계위원회 회부됐고. 네, 변협에서도 뭐 징계위원회 했다는 것은 어쨌든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양반은 뭐 지금 제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뭐 한 30대 때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올라가다 마흔 넘어서 뭐 승진에 밀리고 마흔 넘어서 어떤 주류에 밀리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자기 뭐 서울대 누구 뭐 어느 과에 어떤 선배 과에 어떤 교수 맨날 그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게임 업계는 이제 그들한테 월급을 주는 오너들이 고졸도 많거든요. 네. 뭐 학벌도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딸랑딸랑하면서 무슨 뭐 학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론계에 많이 진출해 있고 지금 언론은 레거시 언론은 갈수록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의 영향력의 그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러니까 네. 어디다 대고 언론에게 뭐 이러느냐라고 떠드는 거예요. 애완견을 넘어서 똥개들이.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합니다. 이런 언론의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언론은 국민들에게 항상 신뢰를 받고 있고 그들의 어떤 발언과 논조는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옛날식인 거고 국민들은 스스로 이 시국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식을 주체성 있게 세우고 그리고 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제 참고하는 형태로만 가야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실제 애완견 짓 하면서 그래놓고 국민에게는 또 존경받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이런 자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선을 긋고 봐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기자들의 가오라는 것은 저는 결국은 두 가지라고 봐요. 돈 아니면 결국은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사실 뭐 90년대까지는 뭐 기자들 급여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일간지들 기자들 급여가 낮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벌이가 괜찮았다 치고 또 뭐 예전에 뭐 천지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 그렇다 치는데 근데 지금 뭐 이제 뉴미디어 시대 온라인 그 뭐 언론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난리보라면서 진짜 경쟁력이 아주 뭐 있는 것만 살아남다 보니까는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한줌 영향력을 갖고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때린다. 민주당에 무슨 협조 안 하면 무슨 뭐 비판 기사 쓴다. 그건 사실 옛날 뭐 8, 90년대 뭐 2000년대 초까지 있었던 거를 아직까지 그들만의 뭐 가오가 남아서 이렇게 폼 잡고 지식인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아까 그렇게 그 말한 허모 기자는 나이도 젊은데 그렇게 꼰대 옛날 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참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학력, 경력, 일량한 그거 하나 붙잡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참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컨대 민주 진영 혹은 뭐 보수 진영 가릴 것 없이 이 기자 집단들이 갖고 있는 이제 선민의식,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이런 태도는 정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참 언론인을 찾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엘리트의식,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도가 넘고 대중들이 그렇게 지지해주면 또 그걸 종교화해가지고 막 시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니. 맞습니다. 김 필장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탐사에서 뵙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